뭐 같은데요?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 수학 문제를 풀라고 숙제를 내주고 시키면 문제를 막 이렇게 풀어. 근데 보통 애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맞았다 이러고 넘어가잖아. 얘는 문제를 풀고 나면 꼭 그 문제에 있는 숫자를 다 지워. 거기 예를 들어 뭐 9,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숫자를 다 지우고 A, B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지가 항상 꼭 공식을 만들던 애가 있었어. 내가 다시는 이 문제 풀지 않는다. 내가 공식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공식에 대입만 해서 풀 거다. 이런 애가 있었어. 뭐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짧게 내신 대비 때 잠깐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시험 범위에 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동화는 아직까지 모르죠. 삼육이나 가운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원 안에 길이가 6자리인 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6자리인 현을 다른 데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 길이가 6자리인 현은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이걸 무수히 많이 그리면 이 현들이 막 빽빽히 모일 거 아니야? 어떤 도형이 될 것 같아요? 도너츠 모양 되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죠? 그럼 누군가 와서 그 도너츠 영역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 도너츠가 참고로 요 현들이랑 접하는 도너츠가 이렇게 나와.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이. 그림 진짜. 그럼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 우리 수학 역사를 잘 보시면 도너츠 모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빼는 거죠. 그럼 큰 원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원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하면 R제곱 파이가 큰 원 넓이고 R제곱 파이가 작은 원 넓이니까 이걸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파이로 묶으시면 대문자 R제곱에서 소문자 R제곱 파이 이렇게 요거 구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림에서 대문자 R, 즉 큰 원의 반지름을 보시면 요게 큰 원의 반지름이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아까 현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 접하는 현까지 보시면 요게 R이죠. 이때 요 길이가 3이죠? 네. 그쵸? 현의 길이가 딱 반으로 나뉘겠죠?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맞니? 네. 그럼 대문자 R제곱 빼기 소문자 R제곱이 몇이야? 이게 9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 이거 맨날 현의 길이 절반을 제곱하면 되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약간 스스로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 문제를 못 푸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니네 다 이거 풀 줄 알아. 반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6이래. 이때 원의 반지름 구하세요. 그러면 누구나 할 줄 알아. 여기 길이가 몇이야? 2고 여기 길이는 6이고 그럼 요걸 요렇게 자르면 여기 밑에 길이가 4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겠지. 맞아?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셔? 여기서 2랑 6을 뺀 다음에 A랑 B라고 한번 잡아볼게. 요걸 A랑 B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 A죠. 여기 길이 B죠. 여기 길이는 B-A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2R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돼요? B-A의 제곱 더하기 2R의 전체 제곱은 B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죠? 양변 전개해보시면 A제곱이나 B제곱 다 날라가죠? 날라가고 어떻게 되냐면 4R제곱은 넘기면 4AB가 되고 R제곱은 AB가 되죠? 혹시 이런 거에서 본 적 없어요? 기하 평균이기도 하고요. 다른 대답도 한번 하나쯤 나올 법한데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A2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거 6이라고 알려줬었죠. 둘이 곱하면 몇이야? 12. 거기에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야.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빠르게 구해주실 수도 있어요. 요 문제 정도야 워낙 쉬우니까 이런 거 안 한다고 안 한다 손 쳐도 요런 것도 한 번쯤 본 적 있을 텐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이거 길이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일 때 요거 길이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못 푸는 학생도 꽤 많고요. 풀더라도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자르면 저거랑 같은 거죠? 오, 네. 그죠? 이 그림에서 조금만 따오면 저거랑 같은 거죠? 원의 반지름이 몇이에요? 3이요. 3이죠.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6이요. 6이죠. 6이랑 반지름 3이랑 요 x가 자 제일 작은 거부터 x, 3, 6 얘네 세 개가 등비수열 이루거든요. 2 곱했죠? 2 나누시면 돼요. x는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와요. 똑같은 거거든요. 위에 거, 아래 거, 반지름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기도 위에 거, 아래 거, 가운데 반지름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편하지. 뭐 이게 앞으로 3년간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공식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다만 내신에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이니까 조금 빨리 푸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아무리 의대반 친구들이라도 제가 내신 퍼펙트 20분에 풀어봐 했더니 다 조지더라고요. 점수를. 이것도 기억나요? 이건 제가 옛날에 블랙라벨 할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요 원 반지름 구하라고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요 원 반지름이 이 큰 원 반지름의 절반이에요. 얘랑 반지름 비가 항상 2대 1이거든요. 왜냐고요? 네가 문자로 너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요? 너가 문자로 한번 놓고 해보세요. 저는 근데 보통 요걸 2대 1로 안 해오고 이렇게 하면 제일 큰 원이 있죠? 항상 제일 큰 원 반지름의 4분의 1이에요. 왜 그런지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을 4a로 잡고 한번 얘를 계산해 보세요. 왜요? 라고 물으신 분들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드릴 대답은 직접 해봐라입니다. 반지름 4a로 잡고 그럼 요 원은 반지름이 뭐겠네. 그러므로 얘 반지름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 반지름은 내가 x로 두면 되겠네. 뭐 얘 반지름은 뭐 2a겠네. 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잘 써보셔야 돼요. 요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이게 숫자로 나와 있을 텐데 문자로 두고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랑 접하고 얘는 쟤랑 또 접하고
지금 당장 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러면 x가 정말 식으로 예쁘게 그냥 a 이렇게 딱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제일 큰 거에 4분의 1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구선문부터 합시다. 구선문 몇 번 풀까요? 16번. 4번, 16번. 자, 구선문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는 집합 문제인 척 하고 있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지금 x랑 그 1, 2, 3의 교집합의 원소가 2개밖에 없다고 적혀 있죠? 그럼 그 2개가 뭔데? 를 직접 경우에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2개가 1, 2일 수도 있고요. 2, 3일 수도 있고요. 1, 3일 수도 있겠죠, 교집합이. 이때 요 1, 2가 x에 들어가는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1, 2는 반드시 x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3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교집합이 1, 2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4, 5, 6, 7은 들어가나마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총 4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의 부분집합이 나와요. 돼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자, 요것도 x라고 하시면 x 또 16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걸 보시면 세 번째 건 조금 복잡한 게 1, 3이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럼 2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다만 이제 이 4, 5, 6, 7에 대해서는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수가 하나는 들어가셔야 되죠. 4가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하나는 들어가셔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4 들어간 경우가 저달하면 6건으로 구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 빼실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16가지였을 거고요. 그 중에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4도 빼고 6도 빼고 누구만 넣으라는 거야? 5, 7만 넣을까 뺄까 고민하는 4가지를 빼시라는 거죠. 해서 저거 더하시면 답이죠. 16번이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P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오셔야 되고요. 네. 집합기호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시면 P의 진리집합 안에 Q의 진리집합이 들어가야 되죠. 아마 우리는 요거 보고 문제 푸시면 될 텐데 Q가 P 안에 들어가는 거 고르시오. 자, 그럼 문제 보십시오. 1번 X가 1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다. 아이고. (1번) 만족할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 이 얘기 한번 했었냐? 좌표 평면에 x가 1보다 큰 곳은 이거보다 오른쪽이지. y가 1보다 큰 곳은 얘보다 위쪽이지.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큰 곳은 여기 세 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쪽 빼시고. 그럼 q를 봐봐요. 그거 넘기면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만약 이게 등호였으면 1차 함수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등호였으면 1차 함수죠. 어떻게 생긴 1차 함수? 1,1을 이렇게 지나는 1차 함수. 근데 이거보다 y가 크거나 같아지면 어떻게? 더 높아져라는 거야? 이쪽 얘기하는 거죠. 그럼 q가 x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아주 미묘하게 안 들어가죠. 누가 안 들어가요? 1,1 딱 하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이 안 되세요. Q의 원소에 있는 것 중 1,1이 P 안에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Q가 P 안에 못 들어가요. 딴 건 다 돼요. 2번은? 2번도 이렇게 뭐 그림 그려서 하셔도 별 상관은 없기는 한데 2번은 그냥 말이 안 되죠. 네. 네, 2번은 그냥 2번은 P에게는 X랑 Y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Q에게는 둘 중에 하나만 음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걸 포함하기 때문에 오히려 P가 Q 안에 들어가야 돼요. 2번은. 3번은 3번도 틀렸죠. P가 더 작지 않나 이게? 예, P가 또 그것도 Q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1번은요? 1번은 그냥 화살표 아무 쪽으로도 안 가는 애야. 양쪽으로 아무 쪽도 안 가. 4번은? 4번이 답이죠. 4번의 Q 쪽을 보시면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0 된다는 게 뭔 말이야? X 둘 다 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X도 0, Y도 0. 근데 왼쪽 거는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Q가 P 안에 들어가니까 정답 4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5번은? 필충. 이건 필충이죠. 양쪽이 둘 다 1, 1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필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하자고요? 17번. 그쵸? 직접 세보시는 건데? 직접 세봤어요? 근데 틀린 건가? 아직까지 여러분 약간 집합을 너무 쉬운 것이라고 인식해서 그런지 조건제시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건제시법은 항상 여기에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마치 옷가게 가시면 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하면 어디 들어가? 피팅룸 들어가지? 그 피팅룸 칸막이로 가려진 그런 피팅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적혀 있어. 이 집합에는 어떤 게 원소로 들어가냐면 X가 항상 원소로 들어간대. 다만 그 X가 오른쪽에 설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X는 A 곱하기 B 플러스 1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묶었어요. 다만 A는 A집합의 원소 중 하나를 가져오셔야 되고 B는 B집합의 원소 중 하나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직접 갖고 와서 만들어 보세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뭐뭐 나오는지. 예를 들어 A집합에서 마이너스 1 가져가고 B집합에서 1 가져가면 요거 안에 원소 뭐 생기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뭐뭐뭐뭐 있는지 직접 세요. 아시겠죠? 아마 3개 있다고 해서 9개가 아닐 겁니다. 에이. Q집합을 보시면요. Q집합은 어떤 애들이 원소로 들어가냐면 대문자 X가 원소로 들어가요. 대문자 X가. 그죠? 그리고 이 대문자 X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이 대문자 X는 A집합이네. A집합 안에 속한대요. 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게 짝대기가 2개면 이 X는 집합이라는 거죠. 네. A 안에 들어가는 집합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부분집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다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죠. 여러분 A의 부분집합 뭐 있어요? 그렇죠. 공집합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공집합 아니면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있는 집합, 0만 가지고 있는 집합 이런 걸 막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부분집합 개수 세라는 거고.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세? 넣을까 말까죠? 네.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그거 기억나? 던질까 말까 하는 뭐 이거 뭐 유행하는 거 있었는데 뭐 1시간까지
던져 하는 거 있었어. 그지? 그러니까 A 집합 안에 있는 세 개의 원소를 내가 부분 집합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을까 뺄까 고민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는 거죠. 2 곱해서 몇 개? 3승. 이거는 그냥 투머치긴 한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상 멱집합이라 그래요. 멱집합.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고 있으면 어디다 좋냐? 아무데도 좋은 거 없어요. (17번) 했고요. 그 다음 미안, 그새 까먹었어. 19번? 전 보통 이런 거 그림 그려 푸는 편이라. 지금 C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라는 것은 이게 몇 개냐고 묻는 거죠. 최소. 그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C값이 작아진다. 그렇죠. 여기 7이 있는 거고 이 7은 고정이에요. 절대 이 7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제가 나중에 C에서 최소 7개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몇 개 있냐고 묻는 거거든. 여기. 여기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잠깐만, 요게 7이면 교집합이 10이니까 여기가 5네. 요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A집합은 여기에 몇 개 들어있겠어요? 여기에 3개가 들어있겠죠? B네요. 그럼 여기가 3이겠죠? 그럼 여기가 하나도 없다면 B는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최대가 될 겁니다. C에서 몇 개 안 뺐으니까요. 7밖에 안 뺐으니까요. 그래서 최대값이 25에서 7 빼니까 18이 나와요. 그죠? 그럼 반대로 최소는 뭐예요? 최대한 여기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 3 다 여기로 몰라오면 되잖아요. A집합은 순수 A는 하나도 없었고 다 3 여기 들어가는 거고 B집합도 8 여기 하나도 없었고 8 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빰빰빰 하면 18 빼니까 최소가 7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20번 얘기로 잠깐 와볼게요. 20번에 이거 디귿 보기가 리을 보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리을 보기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요 집합기호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 물어보니까 별명을 알던데? 그래, 그건 별명이고 대칭차 집합이라 그래요, 이걸. 스스로 A에서 B를 뺀다, 이게 차집합이죠. B에서 A를 뺀다, 이게 차집합이죠. 근데 서로 바꿔서 한 번씩 하니까 그림이 항상 대칭되게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 영역. 이게 마치 모양이 그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비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대칭차 집합을 이게 정의가 맞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고요. 이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를 1억만 배 정도 강추드립니다.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안 돼.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이에요.
A랑 A를 대칭 차집하면 뭐가 돼? 라는 생각에 위에 거 하시는 것보다 아래 거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대답이 나와요. 합치면 뭐죠? A죠. 공통 부분 뭐죠? A. 빼면 뭘까요? 공집합. 공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2번. 그럼 A랑 공집합을 하면 뭐가 될까요? 합치면 뭐죠? A. 공통은 뭐죠? 공집합. 빼면 뭐 되는데요? A. 그게 A가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좋은 거 하나. A랑 A를 하면 A. 얘네 두 개 하면 공집합 된다며. 근데 그 공집합을 A랑 하면 다시 A 된다며. 해서 얘 결론이 A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A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공집합으로. 다시 공집합 되겠죠? 요 A는 자기들끼리 반복하셨을 때 짝수번 하시면 무조건 공집합, 홀수번 하면 그대로 A가 나와요. 맞지? 그게 몇 번에 쓰는 거냐면 니은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고등학생 되시면 찌질하게 저렇게 3개 가지고 안 나옵니다. 보통 100개, 99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니까 이런 성질 알고 계시면 좋고요. 뭐 생각나는 거 여러 가지랑 해보시면 돼요. A랑 전체 집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체 집합. A가 합치면? 전체 집합. 공통은? A. 빼면? 전체에서 A. 그쵸. A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걸로 생각하시면 대칭 차집합의 성질 알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기호 자체가.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결합 법칙이. 리을이 전 정말 애매하고 모르겠는 게 리을의 거기 맨 오른쪽에 는 공집합 기호를 손가락으로 잠깐 가리면요. 리을이 교환 법칙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네. 맞거든요. 근데 교환 법칙을 하고 나서 결과값이 항상 공집합이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니죠. 좀 이상하죠. 네. 제 생각에는 리을은 뭐가 좀 잘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환 법칙이 되고 이게 공집합이 나오면 결국 X랑 A랑 같은 겁니까? 라는 요 뒷말이 이런 게 좀 붙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같은 거인 건가요? 그럼 실제? 왜냐면 생각해봐.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요렇게 X랑 A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랑 여기가 없었대. 그게 뭔 말이야? 여기만 있었다는 거지. 그럼 X랑 A랑 같은 집합이라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냥 똑같은 애가 겹쳐 있다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우리 방금 여기서도 해봤고 요 자리에 X가 대신 들어간 거죠. 리을 보기 좀 이상하니까 지우고 그냥 안 푸셔도 됩니다. 또 뭐 할까요? 24번, 23번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23번에 절대부등식 문제인데요. 절대부등식. 예를 들어 기억은 당연히 틀리죠. 네. 등호가 안 들어가서 틀려요. 네.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소문만 하면 돼요. 어? 소문만 하면 A랑 B랑 같은 경우는 둘이 같다고. 그치. A랑 B에 1 넣으면 틀린 반례가 되지. (1과 2) 중에 누가 더 커?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약간 특수한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 눈으로 보자마자 2가 더 큰 숫자입니다가 바로 되죠. 근데 이제 A랑 B 중에 뭐가 더 커? 미지수나 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눈에 딱 보고 얘가 큰 거지라고 대답하긴 조금 어려워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두 개를 빼보면 알아요. 이걸 뺐는데 이게 음수야. 즉 0보다 작아. 그럼 누가 더 커? B가. 그럼 B가 큰 거고 A가 클 수 있겠죠. 근데 빼도 안 되던데요?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면 네, 맞아요. 그 다음 단계가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제곱해서 뺐는데 양수가 나왔잖아?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이런 거야. 왜? 아이언스가 아, 둘 다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봐봐. 니은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랑 지금 a 플러스 b분의 4랑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이게 얘보다 큽니까? 대소비교 물어본 거거든? 진짜 크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빼보면 된다고. 이게 빼볼게요. 여기서 얘를 빼볼게요. 앞에 거 두 개 통분하시면 ab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겠죠?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A 플러스 B가 좀 분모를 가지고 있고.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통분하시면 이상한 거 나오네? a 플러스 b네. 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고 빼기에는 4ab네.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a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네. 근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a, b, c가 양수지? 그럼 양수 더한 거 양수 여기까지 괜찮지? 네. 두 개를 빼서 제곱하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또는 0이어서 지금 그게 맞죠. 양수분의 양수 또는 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됩니까? 자, 니은 보기 어떻게 확인했어요? 빼서 확인했어요. 자, 디귿 맞아 틀려라고 하면 빼보시면 돼요. 근데 빼보시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해? 이제 제곱해서 빼봐. 루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보시면 뭐 남아요? 2루트 A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죠? 네. 얘가 항상 0보다 그렇죠. 크죠? 그러므로 디귿 맞아야 틀려요? 맞죠? 리을 가시면요, 리을은 산술기하 3번 써서 한 번에 더한 거죠. 네. 이게 또 틀린다. 그래서 등호가 없어서 틀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AB로 산술기하 쓰고 BC로 산술기하 쓰고 CA로 산술기하 써서 한 번에 다 더하시면 양변에 딱 일어나면 그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단 등호가 달린 채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발레가 ABC에 111 넣으면 발레예요. 네. 틀렸지? 마지막 미음은 그거 연립부등식 넘겨서 보시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큽니다. 요 얘기 하나랑 또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요거 하나랑 푸시는 아니지 이것도 0보다 크다가 나오지. 이거 두 개 연립해 놓은 거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든 거,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든 거. 아니? 요거 둘 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얘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AB로 고치세요. 3AB 3AB인가요? 둘 다 양. 얘도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B로 고치세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안 돼요. 왜냐면 이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 하면 얘 부호를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되는 게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0보다 크거나. 0 또는 양수. 0 또는 양수. 얘는 양수. 두 개를 더하니까 양수지. 얘도 마찬가지지. 근데 얘는 안 돼 그게. 그래서 이렇게 못 하신다잉. 해서 절대부등식 풀면 돼요. 절대부등식 처음 배우면 좀 어려워요.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근데 항상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대소비교기 때문에 빼보시고 안 되면 제곱해서 빼시고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시간 하면 됩니다. 24번 푸셨어요? 또 못 풀 것도 없긴 한데. 이거 산술기하 변경 문제. 레스트를 10-S. 자, 봐봐. 자, 일단 간단하게 풀고 싶은 사람은 S1, S2를 XY라고 불러봐요. 자, 빨리 적어봐. XY라고 적어봐요. 근데 S1과 S2가 보면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직사각형이. 이 직사각형은 넓이가 몇 짜리죠?
넓이가 10짜리죠. 근데 닌자가 와가지고 하야 하면서 이걸 자르고 간 거야. 얘가 와가지고 칼로 슉 베고 갔어. 그럼 요 잘린 넓이가 S1과 S2인 거죠. 네. 근데 얘가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얘랑 얘 넓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죠. 4랑 6일 수도 있고 3.5랑 7.5일 수도 있고 6.5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합은 일정한 거지. 그럼 여러분 치환한 표현으로는 x 더하기 y가 10인 거지? 네. 그리고 문제에선 x제곱 더하기 2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지? 넘겨서 대입하면 2차 함수거든요. 네. 2차 함수 최소값 구해주면 끝나요. 아 4야 4? 그럼 y는 그냥 y 자리에 10-x 넣으면 끝나는 예, y 자리에 10-4 x 넣고 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죠. 못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근데 못 푸는 이유는 약간 S1, S2 오 너무 어려워. 너무 귀여워. 자,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거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불러줘.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 더하기 y의 전체제곱. 애들이 여기까지 외우는 것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등호 성립 조건도 외우세요.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돼요? a분의 x, b분의 y가 아니다. 질문. 야, 이거 등호 성립 조건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다가 맞아? 아니면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다가 맞아? 안 속네. 네, 둘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코시의 특징 중 하나는 2차 제곱 들어가는 식 곱하기 제곱 들어가는 식. 그러니까 2차식, 2차식, 1차식. 요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녀석을 내가 알고 있는 쟤네랑 비슷하게 바꿔줄 거야. 난 요 녀석이 요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뭘 해주면 돼? y 자리 2y. 가끔 가다가 3y제곱을 더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수학은 대입만 하는 거예요. y 자리에 2y를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x 자리엔 x 넣은 거고 y 자리에 2y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그치? 이제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요건 1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될 리는 없단 말이야. 난 얘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A에 몇 들어가면 돼? 1. B엔? 집어넣어. 자, A에 1, B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X 플러스 Y 이렇게 바뀌는 거지? 네. 그럼 요거 4분의 5겠네? 네.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그지? 그리고 얘는 100인 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8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등호 성립 조건 왜 적어주냐면요. 이거 적을 때 등호 성립 조건도 바뀌니까 잘 봐봐. A에 몇 넣기로 했어? 1. X엔 X 이렇게 들어가고 B에는 2분의 1. Y에는 2Y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4Y랑 같을 때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 됐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 B1반 친구들은 이 교재를 썼을 거고 B6반 친구들은 이 교재를 안 썼을 텐데 니네 얼마 전에 절대 등급 풀었을 거 아니야. 그지? 절대 등급이야? 네. 절대 등급. 그런 게 있었어. 니네는 안 풀었다니까? 저한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나한테 잠시만 기회를 주겠니? C단계 중에 있었는데
이건 것 같은데. 어차피 그 7회 넘어가기 전에 막 빈 공간 많죠? 빈 페이지 있죠? 거기에 좀 적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쓰면 되나요? 네, 이거 적으시면 돼요. 저거. 이런 게 기억이 나? 실수? x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 y, z 이거 구하는 문제거든? 지금 풀어보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바로 설명할 거예요. 차민쌤은 뭐라디? 저희 무슨 저기 전개했나 그렇게 해서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풀었을 텐데 y 플러스 z를 마이너스 4-x라고 넣을 수 있겠죠? 넘기시면 요거 보시면 양변 넘겨가지고 잘 정리하면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2분의 x제곱 2분의 4 마이너스 x제곱 8 4요? 마이너스 x제곱 안 되지 않아요? 요거죠? 네. 맞죠? 네. 그럼 여러분 그 곱셈 공식 쓰시면 이거 구할 수 있겠네? 이거 제곱한 다음에 얘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 그럼 요거 제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서 빼기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8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통분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2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이거 뭐야? 16이지? 16이 2 곱하면 32지? 32에 8 더하니까 플러스 40 이렇게 올라가겠네? 양변 2로 한번 나눠주시면 yz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네? 이게 지금 왜 한 거냐면요 여기 적혀있는 yz랑 여기 적혀있는 y 플러스 z가 약간 두근의 합과 곱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방정식을 t에 관한 방정식으로 세울게요. t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t에 플러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0은 0 이렇게 식을 세우면 이 식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y랑 z를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근각계수의 관계로 맞니?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t가 이제 y랑 z가 근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y랑 z가 실수라 그랬어. 그치? 그럼 우린 실수인 근이 나오는 거잖아. 이걸 줄여서 실근이라 그러지? 그래서 요게 실근이 나와. 그럼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암산 되겠냐? 그럼 거기서 얘 빼시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얘 4배 해서 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플러스로 오면 그냥 8x. x가 3보다 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대요. 그리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333 집어넣으면 진짜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y값, z값도 나오는 거죠. x에 근데 3 집어넣으면 t-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나와. 중근 나오네? 네. 그럼 y랑 z가 둘 다 2분의 2분의 1 나오는 거네? 1. 네. 맞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봐. 요거 콧이 보여? 예. 여기에 내가 문자를 이렇게 바꿀 거야. a제곱
b제곱 이거 적지 마. 그냥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해줄게. 여기에 내가 xy 문자 대신에 y랑 z 써도 되겠니? 네. 그럼 y제곱 z제곱 이렇게 돼? 네. 그럼 얘는 ay, bz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a랑 b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 2지.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지. 네. 그럼 여기는 y 플러스 z의 제곱이지. 저기 두 개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요게 제죠? 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는 제죠?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나와요. 요거 코시로 푸시면 조금 더 간단하죠. 요거 푸시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요. 요게 제 생각엔 코시로 푸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좀 난이도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근데 저기야 YZ를 어차피 저는 구해야지. YZ를 구하시긴 근데 요거 등호 성립 조건이 Y랑 Z랑 같을 때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럼 Y랑 Z랑 같고 X가 3이니까 여기 3 집어넣고 같다 하시면 2분의 1, 2분의 1 나오지 않아? 그지? 예, 24번 요렇게까지 해봤습니다. 괜찮어요? 한 8분가량이 남았는데 그냥 틀린 거 고치시고 저희 다음 교시에 신규 일전에서 MDP 하고 바로 끝냅시다. 전체완.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10시에 알람 맞춰놨었는데 동생이 끄고 나갔더라고요. 얘 집 여기서 가깝지 않아? 아니, 지금 와도 올 수 있지 않아? 얘 장자 중이잖아. 근데 사는데 아 그래? 이사가 없어. 3시 반에 야 그러게 어떻게 알람을 껐다고 해도 3시 반에 일어나? 누군 2시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 수 모르겠다. 현서야, 요새 잘 지내니? 잘 지내? 응. 5분 남아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하자. 자, 원래 교육부에서 이걸 정해놨어. 중학생이 건방지게 예각삼각형에서 삼각비 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원래 중학생은 삼각비를 구하려면 오직 어디에서만?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삼각비 문제 풀면서 sin x 구해라, 코사인 x 구해라, 탄젠트 x 구하라는
사실 직각삼각형 만들어라랑 거의 같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하나 이런 걸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은 길이를 알고 있는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항상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나? 그림 자체는 어렵지 않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르면 직각삼각형이지. 맞니? 근데 요거 잘라서 제가 여기 길이를 만약에 x라 그러면 여기 길이는 6-x죠? 우리 직각삼각형 하면 삼각비가 떠오르는 것보다 사실 이게 먼저 더 떠오르죠. 뭐? 피타죠, 피타. 직각삼각형은 피타죠. 그럼 여기서 피타 쓰고 여기서 피타 쓰는 겁니다. 8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면 이게 뭐야? 이게 높이 제곱인 거죠? 맞니? 왼쪽 삼각형에서. 근데 이 높이의 제곱은 오른쪽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뭘로 구할 수 있어요? 7의 제곱에서 6-x의 제곱으로 풀 수 있어요. 특히 요 식이 신기한 게 세우고 나면 2차식 같은데 항상 1차식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절대 2차식이 나오지 않아. 그지?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x가 1차식으로 숫자가 뿅 나온다. 그럼 이제 x 아니까 진짜로 이거 높이 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면 예를 들어 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거죠. 채점하시고 고쳐오세요. 그럼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잘라서 피타 써서 직각삼각형 길이 구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어지간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다시 똑같은 걸로 할게요. 8이고 7이고 6이고 세타일 때 근데 누군가 니네한테 와서 코사인 세타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잘라서 하는 게 귀찮으니까 미리 해준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셔서 푸셔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뭔 말만 하냐. 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그럼 애들이 입이 대빨 나가지고 하지만 중학교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안 되는데요. 맨날 그런단 말이야. 그거 제가 코사인 법칙 쓰면 돼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잘라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도 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코사인 법칙 써라고 말하면 아, 나중에 서술형에 적을 땐 잘라서 피타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제 중학교 생활 얼마나 남았어요? 하나기가 3달 남았어요. 9, 10, 11, 3달 남았어요. 여러분 11월에 수능 보고 나면 이제 고3은 자유의 몸이 되죠. 혹은 재수생이 되거나. 네. 그러고 나면 고2는 고3 되는 거고 고1은 고2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밀려가지고 중3은 고1 되는 거야. 니네 11월 중순부터 고1 되는 거야. 되게 슬프게도. 근데 여러분이 지금에야 코사인 법칙 쓰면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이 똑같은 문제 코사인 구해줘라고 하는 문제를 잘라서 피타 쓰고 있잖아? 그럼 옆에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그래. 야, 코사인 법칙 써. 왜 저렇게 힘들게 풀어? 그래. 나는 너네가 현재 이제 고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난 그냥 코사인 법칙 썼으면 좋겠어. 학교 시험에서 감점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3점 감점 당한다 해도 네 대학 가는 거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만약에 엄마가 야, 너 왜 수학 97점 맞아왔어? 3점 왜 깎였어? 그러면 내 핑계 대. 선생님이 당당하게 쓰고 깎이라 그랬다. 알겠지? 아니 창민쌤이 그랬다 그래. 나 말고 그랬다 그래. 알겠죠?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고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네. 진짜 스승님 김혜문 쌤이 정상이 진짜 25번 봐봐. 그냥 절대 안 해. 그거 진짜 개울인데 그 사인 X 구한다잖아. 위에다 직선 그러면 사인 X 구하는 거지. 코사인 거에 있으니까 사인 X 구하는 거. 빗변분의 이거 높이는 C로가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야.
수입이 정상인지 높게 3분의 1 수입이 진짜. 그러면 뭐가 문제? 제발. 그러니까 3분의 1 수입이야. 3분. 아, 네, 그럼 제발. 곱하기 12인데 이걸 11로 나눌 거고. 아 그러겠네. 그렇지. 진짜 그렇지. 아예 그냥 평화가 살았어. 문제 쓰기 이거 평소에 우리 집 앞에 이사 왔어. 이사 불러야 돼. 이 사람이 이미지가 보여서 왔다고. 왜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네는 처음 왔었는데 우리는 이승이 없었어. 그래서 근데 이승이가? 진짜 우리 동네 나왔어 이승이. 왜 이승기? 아니, 상처가. 상처가. 상처는 30분. 30초 있다가 이게 진짜 좀 완전 무슨 이 확률이 100%가 99%. 레슨부터 오히려 그런 거 배고파요.
무중재고 방중재에 취소. 그게 뭐냐고 아, 그거잖아. 아예 공중제를 그거가 그 중국식 그거잖아. 중국 틱톡에서 목소리 한국어로 번역해줘야지. 아 난 방중재를 취소. 그거잖아. 무슨 단어가 모르지 아무거나 그냥. 멈출 수 없냐. 화장실 같이 자. 그래서 리스트가 뜰 거 아니야. 연애 너그 어릴 때 사진 그 인스타에 있어. 그 프로필. 그거 뭐 삭제되는 사람인데 좀 지는데 굉장히 좋게 생긴 DM을 보내드리고 모두에 이거 걸러를 정말 아니었구나.
그거 재밌네. 이거 나 좋아. 뭐 고정이 빠져서 그래. 나도 지금 약간 키가 살이 돼. 이 책이 밝히면 살았어. 오pen을 세계화를 하면서 인류의 복수를 했어. 그리고 이게 갈리 이게 어를 이게 근데 나쁜 거 말고 차가워서 돌을 군복이 지르네. 마치 장교들이 입고 되게 귀엽지. 무슨 거지? 물론 무슨 편이지? 사상이 되게 야, 이게 생긴 마치는 무슨 아니야 무슨 낚시 트가 아픈 아파트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지 펜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그래서 삼겹살 크게 지면 거죠. 어? 옆에서 맵살. 이소리가 너무 좋았어. 삼겹살이 크게 치면 옆에 삼겹살 진짜 소가 기억나는 거. 소고는 눈에 두들이 예사로 두들이 있어요. 신사는 똑똑한 거지. 무슨 기술이 눈에 두들이 나오는 소리가 나도 제발 그거는 기억이었어. 저걸 스몰 게 지우가 돌아가는 토토 우리 우리 목적 있잖아. 예민상 그러면 소장을 뭐 길어서 안 올라. 편집할 기술이다. 이거는 좀 이거 안 되고 뭐 여기서 좀 지하철 같은 거 주는 거. 근데 나한테 할 거는 좀 굳이 다른 무슨 우리를 쿠션 계속 미치면서 이거 쉬면서 요즘도 요즘도 아니 이거 재밌어. 그래서 이거 재밌어. 운동해서 근데 내가 어제 디지털에다가 사진을 발견했어. 사진을 발견했어. 옛날에 밤에 스크린샷을 내가 없어. 있는데 면에 있을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표정 밑에 겹색을 주지. 볼 거예요. 지금 갔다 와 카운터에 들어가는 쉽지 않아. 표정 쉰 아니, 솔직히 그러지 마. 빵 맞았을 거야. 잠깐만, 그 김주현 있는 거야. 좀 지금 기회가 있으면 그거
달려있는 뒤로 보니까 한 며칠 동안 걔 본인 왜 걔 본인은 걔만 본인도 알 것 같은데 이 양도 무시하 노래하는 거 보면 재밌게 이거 아는데도 귀는 보였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너는 잘 그냥 이상했어. 너그 갖고 있는 아니 막 너한테 그냐라고 그걸 하긴 걔가 기능하지 하나도 없어. 걔가 기가 하면 기본적으로 검색을 그래서 직접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생각해서 커버가 가는데 앵커가 보여야 돼. 왜 실수로 검색을 해봤어요? 안 실수로 보였어요. 실수로 실수 말고 제발 I'm sorry. 제발. 아야에서. 자, MDP 봅시다. MDP 질문 있습니까? 그러죠. 17번. 23번 지금. 자, 17번 문제 보시면요. 사실 저기 한 변의 길이를 A로 잡고 풀잖아요. 근데 저거 한 변의 길이 A로 하셔도 되고 1로 하셔도 되고 10으로 두고 푸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A가 몇이든지 간에 어쨌든 나는 한 변을 10분에 간다가 중요한 거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난 한 변을 얼마만큼 가는데 예를 들어 요걸 계산을 했는데 A로 두고 계산해서 2분의 1A가 나왔어. 그럼 내가 한 변 가는데 10분 걸리니까 2분의 1에 몇 분 걸린 거야? 5분 답을 적으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10으로 두고 풀었는데 여기가 5 나왔어. 그럼 10 가는데 10분 걸렸잖아. 그럼 5 가는 데는 5분 걸리는 거니까 사실 요 숫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는 해. 왜냐면 이거 A 그대로 놓고 풀면 복잡해서 그런데 복잡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가 A면 여러분 우리는 A를 10분에 가니까 1분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10분의 1A씩 가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 T분이 지났다고 치면 이 길이는 10분의 1A T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10분의 1A T가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요. A 빼기 10분의 1A T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때 요거 초록색깔 길이 구하는 거죠?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쓰시는데 PQ 제곱은 공식 쓰면 어떻게 되니? 10분의 1 AT의 제곱 더하기 A-10분의 1 AT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0분의 1 AT 곱하기 A-10분의 1 AT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나중에 얘랑 약분됩니다. 그리고 요 문제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A를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더럽다고. 근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분의 A제곱으로 그냥 묶어버리잖아요. 식 되게 깔끔해요. 이거 묶으면 뭐 남아? 맨 앞에 T제곱 남아. 요거는 얘네 둘을 10분의 1A로 묶어내면 제곱이 있어서 그게 앞에 100분의 A제곱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하고 나면 뭐 남냐면 10-T의 전체 제곱 남아. 마이너스 요 2는 얘랑 나중에 약분된다 그랬어요. 얘랑 약분된다 그랬고, 그럼 얘 뭐 남냐면 T 곱하기 10-T 이렇게 남아. 이렇게 남는 거거든. 그럼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요거 2차 함수 최소값 구하시면 되겠죠. 됐니? 네. 자, 또 나오겠죠? 코사인 법칙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잘 넣으시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맞아? 네. 그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거든? 그럼 빼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 해설지 보시면 해설지는 이렇게 잘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돼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면 t가 몇일 때 나오냐면 t가 5일 때 나와. 그래서 5분일 때 최소가 된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아니야.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잘못 들어간 문제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도 넣었어요. 에이, 이제 우리를 중학생이라는 틀에 가둬두지 마. 이제 2차 함수 최소값 문제 풀어야 돼.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줄까요? 방금 한 학생이 자기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쉽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요새 얘 미쳤어 진짜. 개천재인 것 같아. 절대 이렇게 풀지 마세요. 들려드리는 거지. 지금 문제 보시면 점 두 개가 얘는 이렇게 움직이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죠. 점 두 개가 움직이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요 점을 고정시켜요. 어떤 점을? 얘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고정되면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 이 삼각형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까요? 네. 맞아요. 이 점이 고정되면 저번엔 절벽평면만 움직이면 사각형만 움직이는 거예요. 삼각형이 움직였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요 길이만큼 삼각형이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을 거야. 그죠? 그럼 P점의 운동을 생각해보면 P는 꼭지점에서 요만큼 내려오는 거죠? 근데 삼각형이 왼쪽으로 가니까 그만큼 왼쪽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같은 길이만큼. 그럼 만약에 요 Q점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Q점은 고정돼 있고 삼각형 처음에 Q가 여기서 출발하죠. Q점은 고정돼 있고 얘가 요만큼 내려와서 같은 길이만큼 왼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얘가 여기 와 있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더 내려오면 더 가겠죠. 더 내려오면 더 가겠죠. 만약 끝까지 내려오면 그 길이만큼 가겠죠? 이걸 이어보시면 이게 직선 나와요. 네. 그치? 그리고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네. 요 이등변 삼각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가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서. 근데 그때 내가 이 점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거든? 언제 제일 짧아? 이게 수직일 때 제일 짧죠? 그리고 이게 120도잖아. 120도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죠? 네. 이게 A면 이게 2분의 1A예요.
그래서 5분 지났을 때 제일 짧대요. 박세현. 학생은요? 저희 반 아니, 우리 반 좋지 않았어. 니네 반에 있는 건 박이현이고. 제 가감없이 말하는데 걔는 지금 현 구주입의 중3 중에 제일 똑똑한 A일 수도 있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다만 다행인 건 공부를 안 해서 다행이야. 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런 거 할 필요. 하면 좋은데 오늘도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끝나고 숙제하라 그랬다? 숙제하라 그랬더니 29번 보이니? 29번 풀었어? 29번 코사인 법칙 쓰면 바로 나와. B2 길이가 몇이야? B 길이가 4분의 5. 4분의 5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AE 나오지? 똑같이 하면 AF 나오지? EF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 그 4분의 5로 푸시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4등분점이잖아. 1대 3이죠? 그냥 4라고 놓고 푸세요. 이게 더 쉬워요. 이러면 여기 몇이야? 루트 17. 여기 루트 17. 이렇게 이으면 여기 3루트 2 이렇게 나오죠? 3, 1이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바로 나와요. 네. 이해돼? 다시 말하지만 코사인 법칙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잘라서 직각 만들면 되고. 사인 X가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사인으로 바꾸면 되지. 야, 사인 나왔으니까 넓이로 풀어도 되겠다.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얘 넓이 빼고 얘 넓이 빼고 얘 넓이 빼시면 그게 이거 넓이지? 그걸 AB 사인 X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 한 문제 풀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코사인 법칙도 쓰기 싫고 피터도 쓰기 싫다면서 이 문제를 45분 동안 막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이걸 이 안에 거꾸로 갑자기 그리더니 여기로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메넬라우스 쓰면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잠깐. 좀 마음이 반반이야. 독창적인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사실. 새로운 방법, 본인이 더 간단한 방법 찾는 거. 근데 약간 거기에 너무 심취해도 좋지 않아. 자, 이거 말고 질문 뭐 있냐? 25번이요? (25번) 왜요? 삼각형 ABM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아니요? 이건 하나는 모서리고 하나는 그래, AM이랑 BM이랑 길이 같잖아. 같아요. 아니지 않아요? 저 AM은 AM이 정삼각형 높이 아니야? 한 면의 높이? BM도 그런 거 아니야? BM이요. 그 이등변 삼각형을 입체 그대로, 얘들아, 이 말 해주고 싶었어.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제발 그 삼각형 평면에다가 한번 옮겨 적고 푸세요. 여러분 입체를 감당하실 머리가 아니 돼요. M, A, B 이렇게 한번 옮겨놓고 B 있는 각도를 X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옮겨놓고 길이 막 적어보세요. 여기 12 나올 거고 여기는 6루트 3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러면 진짜 쉬워요. 반 잘라서 길이 구하면 진짜 쉬워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말 쉬워요. 27번 옛날 블랙라벨에 있었던 문제인데 기억하시나? 제가 이때 27번 알려드리면서 뭐라 그랬어? 아무 얘기 안 했나? 아닌데 했는데? 27번이요? 예. 더 쓰면 오.
덧셈 정리 쓰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덧셈 정리 안 쓰시면 SAS 합동을 직접 합동이래. SSS 닮음을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 너무 더럽습니다. 27번이요? 이거 그냥 삼각비 구하면 안 돼요? 직각으로 나와 있는. 네. 다른 문제. 아니야, 내 기억에 그림은 똑같고 문제가 거기선 이거 구하라 그랬어. 네. 블랙라벨에선 이걸 구하라 그랬어. 합친 각도의 삼각비. 그래서 이거 덧셈 정리 써서 사코코사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미적을 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덧셈 정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게 다잖아요. 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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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데? 외우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안 외우죠? 예. 안 외우죠? 예. 안 외웠죠? 외웠다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안 외우거든요? 외우신 분들은 꼭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 박이현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약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2야. 여러분 이런 거 코사인 x 구하라 그러면 쉽지. 안 잘라서 피타 써서 코사인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못하겠대. 그래서 너는 여기서 사인 x 구해봐. 그럼 못하겠대. 이거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반 잘라면 1이고 여기 높이가 몇이야? 2루트 2. 그럼 넓이가 2루트 2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x가 2루트 2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잘 나눠서. 그래? 네. 근데 이현이가 나한테 오더니 지금까지 자기는 이렇게 풀었대. 이거 반으로 잘라. 그럼 여기가 2분의 1x, 2분의 1x 되는 거 보여? 사인 2분의 1x가 3분의 1. 네네. 코사인 2분의 1x가 3분의 2루트 2. 근데 요 사인 x라는 건 백악공식을 쓰면 2 사인 2분의 1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1x래요. 백악공식 외우는 사람. 저 29번 쳐. 해가지고 여기다가 숫자 대입하고 숫자 대입해서 풀었대요. 근데 차라리 저 아까 그 넓이 쓰는 거 생각 못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돼. 그러니까 왜 굳이 x를 물어봤는데 x를 훼손하게 자르냐 이거야. 여러분 약간 그 택배 상자 뜯을 때 택배 이렇게 상자를 내가 가위로 자를 때 내용물도 같이 잘라요? 아니잖아요. 왜? 다른 데를 잘라요. 다른 데를. 29번은 이렇게 풀었다. 예, 29번 그렇게 풀면 잘 푸신 거예요. 또 뭐 하라고? 또? 혹시 11번에 바로 몰라 임마. 11번 문제도 넓이로 푸는 거 알겠어요? 너가 나한테 말 걸지 않았어요? 넓이로 푸는 거 알겠어요? 너 11번 문제 어떻게 풀었는데? 이렇게 11번 문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1번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계 이등분선 문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가운데 거 길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게 중요해. 가계 이등분선의 요 각도 두 개를 특수각이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60도, 60도죠.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죠? 자, 시작합니다. 전체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2분의 1,
12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요. 사인 60도. 자, 이게 전체 넓이죠? 네, 18로. 근데 이거 넓이는 왼쪽 더하기 오른쪽으로 하면 전체 넓이 되는 거죠? 왼쪽 넓이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 x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죠? 더하기 오른쪽 거 넓이는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죠? 네. 그러면 사인 60도, 사인 60도, 사인 60도 2 약분돼서 72는 12x 더하기 6x 이렇게 나와요. 그럼 x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4야? 네, 저 4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55분에 끝나고요. 제가 3시 반 되면 답을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틀린 거 고치신 분들은 고치신 거 그때 다시 한번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이거 했냐고 물어봤어. 아랍어예요? 이거 하나. 이게 특수각이 아닐 때가 있어. 60도, 60대가 아닌 거 나올 때. 그럴 때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긴 한데 오늘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단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나오지. 아, 그럼 원래는 뭐 말이군요. 왜냐면 이거 세 개를 약분을 못 해요. 아, 이게 사인 180 마이너스 이 사인 2x, 사인 x, 사인 x가 똑같지 않아서 약분이 안 돼요. 그러네. 그거 썼으면 응? 계속 풀어요. 예. 숙제 60번까지니까 숙제하시면 돼요.